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학자 전환입니다. 곧 이어서 바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습 차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입니다. 지수함수도 알았고 로그함수도 알았는데 이제는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활용인지를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사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우신 과정을 놓고 보면 방정식을 먼저 배우고 함수 배우시고요. 부등식은 따로 배우고 그런데 여기서는 함수가 먼저 나오고 방정식 부등식이 나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이제 활용 파트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 어찌 이 생각을 분명히 할 건데 사실 이 활용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 중학교 때 배우셨던 내용을 돌이켜 보면 1차 방정식 해놓고 1차 방정식에 활용하고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하시고 근해 공식까지 하신 다음에 2차 방정식에 활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지수와 로그의 활용이 아니고 함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안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상황이 됩니다. 왜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일단 빈 내용부터 시작하려고요. 오부터 봐야 합니다. 지수 방정식입니다. 어? 1차, 2차, 또 뭐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었으니까 3, 4차 했죠? 연립 방정식 했고. 근데 갑자기 방정식이 지수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방정식이라는 의미부터 먼저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방정식은 미지수 n을 게 되는 식이죠. 그래서 x의 해가 한 개 나왔을 때도 있고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이 나오거나 허근이 나오거나 두식은 뭐 서로 다른 두식은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뭐 또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실근 하나 존재했고요. 실근 세 개 존재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 원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 하니까 이렇게까지만 일단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용을 또 들어가다 보면 어, 지수 이게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지수 x가 이제는 이렇게 지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족하는 x를 구하는 문제가 지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만족하는 x를 구하십시오.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수법칙, 로그가 있다면 로그의 성질, 미체 변환 등등을 다 하시면서 x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수법칙에 해당되겠죠. 지수법칙이요. 그러면 5로 맞춰요. 그러면 5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사실은 앞서 지수의 확장에서 유리수에 드렸던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저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떨어졌어요. 나 이런 상황은 또 처음인데 다시 한번 쓸게요. 루트 5의 x제곱이 5라고 했고요. 5의 2분의 1제곱을 한 상태에서 x를 하면 5가 된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지수 법칙
두 번째 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하게도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어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수끼리 다른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루트 5의 x제곱이니까 일단 루트 5 자체가 1보다 크므로 증가함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증가함수에서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분의 1x라고 한 거기 때문에. 얘를 그냥 t로 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5의 t제곱입니다. y가. 그리고 이 5의 5라고 되어 있는 우변이요. 얘는 또 어떻게 해석하냐? 바로 이렇게 일직선을 긋는 상수함수로 볼 수 있다가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수함수랑 상수함 교점의 피자표를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보는 거. 그래서 같게 썼어요. 같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 바로 지수인데요. 2분의 1x라고 하는 좌변의 지수와 우변 1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과 같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밑이 같았기 때문에 지수는 같아지게 되고요. 그 같은 x를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t라고 놓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t라고 놓기에는 사실 2분의 1x는 한꺼번에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을 거라서 이렇게 더 봤고요. 그러면 이제 구하실 수 있겠죠. x가 2입니다라는 사실을. 것이 방법입니다. 그럼 한 가지를 또 해야죠. 루트 5에 x제곱이 있고요. 5보다 작습니다라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똑같이 나올 겁니다. 5의 2분의 1 x제곱이 5의 1제곱보다 작습니다가 되고요. 이 그래프를 다시 보면 5보다 작은 부분입니다. 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이 x 좌표보다는 작게 나타나야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가 되겠죠. 그게 이제 x가 2보다 작을 때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뭔가 여기서 성질 하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성질 하나가 있죠. 제가 이거를 이게 컴퓨터였으면 모르겠는데 키보드여가지고요. 그러니까 키보드래. 노트북이어가지고요. 뭐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림을 어떻게든 막 그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리기가 쉽네요. 그래도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써보겠습니다. 뭐냐면요. A가 1보다 클 때가 있고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가 있어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해요. 그럼 A가 1보다 클 때에는 얼마냐? 그렇습니다. A가 1보다 크면 분가함수잖아요. 그래서 부동호의 방향이 안 바뀌어요. 이렇게 지수가 같아가 다시 밑이 같고요. 지수끼리 비교하려고 하면 이 지수는 부동호의 방향이 원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0과 1 사이를 두고 있다면 밑이 같은데도요. x와 y는 부동호가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이 상황은 결국 함수로 본다면 증가냐 감소냐 이 차이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0과 1 사이라고 하는 부분은 왜인지 설명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역수를 취하면 당연히 커요. 그러면 얘는 무슨 상황이 되냐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요. 그러면 얘가 커지는 거니까 얘가 커지려고 하는 거니까 a분의 1의 x제곱이랑 a분의 1의 y제곱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a의 마이너스 x, a의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를 부등호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잠수함수일 때는 증가함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입니다. 주는 내용으로 정리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2번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이 일시정지를 눌러보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비교를 해보셨을까요? 되셨다면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렉이 좀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해볼게요. 3의 x 플러스 1제곱이 있고요. 243은 어느 정도일까요? 맞아요. 3의 5제곱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3의 x 플러스 1제곱과 3의 5제곱을 비교하는 상황이니까 아, 밑이 같아졌네. 밑이 같아. 그러면 방향이 어떻고요? 하다고요. 그래서 x가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죠. 2번은 두 가지 풀어볼게요. 먼저 4분의 1의 8-x제곱이 128분의 1의 x 플러스 1제곱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일단 밑을 뭘로 바꾸냐면 2분의 1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좌변에는 2가 나오면서 8-x제곱이 될 거고요. 128은 2분의 1의 7제곱이 되면서 밖에 x 플러스 1제곱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2분의 1에 16-2x제곱이 되고요. 우변 2분의 1에 7x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이 2분의 1이니까 16-2x랑 7x 플러스 1을 계산할 때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가 되고 마이너스 9x가 지금 맞는지 계산이 좀 안 되긴 하는데 뒤에가 7이죠. 예, 그러면 여기도 7일 거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9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는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풀려고 하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좀 더 충격적일 겁니다. 왠지 보세요. 일단 2분의 1의 8제곱에 죄송합니다. 2분의 1의 제곱을 한 상태에서 8-x제곱이었고요. 2분의 1의 7제곱에 x 플러스 1제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2분의 1 마저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2의 마이너스 16-2x제곱이요. 그리고 2의 마이너스 7제곱 x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지수가 같아졌는데 뭘로 같아졌냐면 2로 같아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7의 x 플러스 1제곱이 되고 마이너스끼리 부호가 반대로 되면서 부등호의 방향 요렇게 그럼 아주 똑같은 상황이 나오니 x는 1보다 작다가 되는 똑같은 풀이지만 부분은
7, 1보다 크냐 아니면 0과 1 사이로 뒀느냐 그 차이가 이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볼까요? 제가 하나를 더 설명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줌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드로잉을 이제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뭐냐면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입니다. 아까 이제 여러분이 교재에서 푸신 문제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또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먼저 이렇게 있습니다. 로그 2의 4 x가 로그 2의 한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숫자가 마땅치 않은데 32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로그가 같아졌으니까 빼도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도 함수로 볼 수 있겠죠. 로그의 4x니까 뭔가 그래프는 증가함수가 될 거고 로그 2의 32는 굳이 쓰면 5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어딘가에 교점이 나타나고 그 교점의 x좌표를 구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는데 이때 32가 되는 수치는 사실상 5였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2의 4x가 5가 되는 어떤 x 찾는 거는 지수 로그 정의로 계산할 수가 있죠. 2의 5제곱 2, 4x 그러면 4x는 32, x는 8. 여기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4x가 32? 근데 여기 그러면 이 로그도 이렇게 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밑이 같아졌으니까 조건은 뭘 보겠다는 거냐면 진수를 보겠다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로그 부등식이었다.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작지 그러면 여기보다 작은 수치가 어디에 해당하냐는 거니까 이 x를 기준으로 작은 부분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x가 8보다 작다가 되는데 문제는 문제는 이때 말고 음소일 때, 감소일 때 그래프가 너무 엉성하죠? 네, 그냥 있는 대로 그릴게요. 그러면 이 감소가 됐을 때는 또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언제? 위치 0과 1 사이일 때. 똑같이 뭐가 나타나느냐?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Y를 했더니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인 상황은 A가 1보다 클 때입니다. 그러나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Y가 부등호의 방향각이 바뀌는 상황 0과 밑을 갖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로그 부등식에서 알게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용이네요. 실형이면 어때요? 풀면 되지. 아, 선생님은 쉽게 풀리잖아요. 저라도 쉽게 풀렸겠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문제를 어느 정도 제가 풀어본 경험이 있기에 어떻게 풀면 좀 더 해석이 좋을까 이런 고민은 하죠. 어,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반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수학이 외워서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는다라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학은 뭐예요? 수학은요, 받아들일 때도 있어야 되고요. 비판적으로 반박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학이 그냥 증명 틀렸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근데 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수학입니다. 그동안 수학자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오셨잖아요. 예를 들면 뉴턴이 얘기했던 중력, 또 사실 수학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지만 적분기호 들어가게 되는 인테그랄, 그리고 미분, 뭐 이외에도 더 많은 데데키트인가요? 함수 좌표평면 가지고도 설명했던 학자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합에서 이야기를 또 하는 상황이 올, 올 텐데, 어, 러셀의 패러독스라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보실 기회가 있다면 한번 봐보시는 거를 권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풀고 저는 이 활용 문제를 끝내려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문장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을 복용한 후에 T 시간이 지났고 인체에 남아있는 약의 양 T 밀리그램이라고 했을 때 MT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0.35 T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복용한 후 인체에 남아있는 약의 양이 0.2mg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로그 함수가 아니죠. 그리고 0.2mg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묻는 거면 사실 방정식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0.35 t제곱 이 뭐랬냐면 인체에 남아있는 약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얼마냐고 묻는 거냐면 0.2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0.35 t제곱이 얼마냐면 약분이 혹시 될까요? 네. 여기는 10분의 2니까 여기에 20분의 1을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1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밑이 같아졌으니 마이너스 0.35t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뭐 t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혹시 번분수라는 걸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렇게요. 그러면 안에 있는 분모 분자와 위에 있는 분모 분자가 같다라고 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35분의 200이 될 거고 이 근사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5.714 얼마 얼마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 계산법에 의해서 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래요. 반올림하세요. 그러면 6이죠. 그래서 그냥 6 이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6시간이라고 답하셔야 맞는 내용이 됩니다.
문장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수학교육학적 용어가 있는데요. 얘는 바로 문장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제에서 길러져야 쓰면 하는 것이 뭐냐면 수학적 모델링입니다. 수학적 모델링은요, 어떤 실제 상황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리얼 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학적인 상황으로 나타나는 mathematical world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여기에서 단계가 붙여야 합니다. 그냥 네 단계로 거칠 수도 있고요. 네, 오산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수학 모델링은 7가지 이상을 얘기하는, 사실 K까지 여러분께 깊숙이 알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수학적으로 가는 상황을 수학화라고 부르고, 문제를 해결해서 얻어진 이 도출 내용을 정당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정당화 아니면 다시 올라가서 리사이클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수학적 모델링의 기본인데, 이 문제가 대부분 이렇게 문장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이 주어져 있고 어떻게 문제를 묻고 있고 또 제시되는 조건은 무엇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4번입니다. 어느 날 대형 선박에서 바다에 40만 터의 기름이 유출되었고, 바다에 유출된 기름은 매일 20%씩 자연 증발합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바다에는 얼마가 있다고요? 네, 40만 리터가 있습니다. 읽기 편하게 제가 헛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자연 증발을 하고 남은 게 있을 거예요. 남은 바다의 양. 그러면 자연 증발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기준을 100%라고 했을 때 20%가 자연 증발한, 그리고 남은 나머지가 80%에서 40만 리터에다가 얼마를 곱하냐면 0.2를 뺀, 그러니까 0의 t 제곱만큼이 남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남는 양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뭐를 물어봤냐면 처음으로 2004만, 죄송합니다. 20만 4,800여 20만 4,800 리터가 되기 위한 조건이 이렇습니다 하는 거고요. 계산도 안 해주겠습니다. 0을 제거하고요. 0 제거하고, 그러면 일단 4천이 나오면서 0.8, 그러면 0.8이 다시 쓰면 5분의 4의 t제곱이 되고 2048이 되니까 5분의 4의 t제곱을 쓰고 125분의 64가 되면서 얘는 5분의 4의 세제곱입니다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뭐냐면 아래 밑이 1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뭐 굳이 뒤집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알잖아요. t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점이니까 최초로 일어나는 내용은 3일 후에 10만 24만, 죄송합니다. 20만 4,800 리터 이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가보죠. 문제 6번입니다. 이 문제도 말씀 뭐 안 드려도 이제 아시겠죠?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로그 3의 x 플러스 1은 로그 3의
세제곱이었습니다. 그럼 27이죠. 그리고 밑은 우리가 3이니까 1보다 크므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2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로그 2분의 1에 x 더하기 5가 로그 2분의 1에 4x 빼기 7을 계산하는 건데 2분의 1이니까 당연하게도 x 플러스 5랑 4x 마이너스 7에서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 그리고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12보다 크고 x가 다시 한번 부호가 바뀌면서 4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슬슬 달라지네요. 그래도 마지막 문제이니 마지막 문제를 풀고 잠시 쉬었다가 찍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진에 의해서 적혀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또 뭐가 나타내냐면 로그 X가 되어 있는데 이 로그 X가 제시된 거를 좀 보고 싶어요. 뭐냐? X는 발생되는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M을 지진의 리히터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기 경보 기준이 5.0 이상입니다라고 또 되어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에너지가 최소 얼마냐 면 로그 x라고 하는 이 내용은 11.8 더하기 1.5인데 m이 뭐라고요? 규모라고요. 그러니까 0.5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로그 x가 이 11.8 더하기 1.5 곱하기 5.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안에 이거 생략된 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렇죠. 상용 로그죠. 그러면 얘가 19.3이 됐고 얘는 다시 쓰면 로그 10의 19.3제곱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x는 10의 19.3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문제에 묻는 문제는 뭐냐면 발생되는 에너지 최소 에너지는 10의 19.3 제곱 에르그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로 문제 풀어봤고요. 활용까지 다뤄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영상 업로드는 4월 4일 날 진행되겠죠? 아무래도 촬영이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복습하시고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학업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중단원 마무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